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테오젠에 이어서 제2의 셀리버리를 꿈꾸고 있는 바이오 플랫폼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워낙 등락이 크기 때문에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이상의 시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적정 가격대에서 손절매 전략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2의 셀리버리 두 종목. 먼저 종목 소개 앞서서 바이오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매하고 또 이제 발굴할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실적에 근거한 바이오 종목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닥거리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종합해보면 이제 실적이 좋고, 실적이 이제 그 실적에 근거하고, 또 플랫폼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바닥권이 있으면 사실 금성첨화가 되겠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두 종목 같은 경우, 이제 NK믹스라든가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사실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실적은 받쳐주지 않은데 좋은 어떤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NK믹스가 이제 바닥권 종목이라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지금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눌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바이오 종목군들은 워낙에 등락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적인 어떤 테크닉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NK맥스인데요. NK맥스는 우리가 여러 번 바이오 테마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SNK라는 게 이제 슈퍼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겁니다. 자연 살해 세포라는 얘기죠. 지금 이제 NK맥스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암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표적 항암 치료든 혹은 이제 면역 항암 치료든 단독 치료하죠. 근데 단독 치료하는 것보다 면역 세포 치료하고 이제 병용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SNK 치료제가 암 치료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ABL 바이오 역시도 이제 바이오 테마를 할 때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두 가지나 갖고 있어요. 이중항체. 이중항체는 이제 당연히 단일 항체보다 이제 효과가 좋죠. 사실 단일 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질병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중항체는 이제 두 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능도 좋고 그리고 독성이 굉장히 또 적다고 합니다. 이게 기술이 상당히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한다고 그러고요. ADC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 기술을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이제 눌목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기술적 완성도도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방송 맨 끝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지금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특히 이제 비대면 관련 주식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허투루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개월 55만원 정도니까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셀리버리가 되겠죠. 역사적 월봉인데요. 역사적 최고점이 과거에 이제 2019년도에 82,000원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20만 원이 넘어간 상태예요. 최근에 보면 이제 10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이제 8월달 월봉이 나오고 있죠. 8월달 한 달 만에 10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셀리버리를 이제 따라 사는 것은 좀 상당히 이제 애매하죠. 안 되죠. 테크닉 기술이 좀 있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7만 원 정도 전후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한번 사볼만 하고 조정을 안 준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겠죠. 셀리버리를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ABL 바이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ABL 바이오도 이제 역사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가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면서 100% 이상 급등한 것처럼 먼저 길을 열어줬고 그게 이제 바로 주도주라든가 혹은 이제 선도 역할이라고 보는데 ABL 바이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셀리버리 일봉 차트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17만원대 전후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사볼만 하고 조정을 안 준다면 굳이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죠.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 손절매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라고 볼까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약간의 어떤 패배의식도 있는데 아예 손절 가격을 고정화시켜 놓고 이제 매매한다라면 아무래도 좀 매매하는데 좀 심리적으로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래 이제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량이 두 개가 표시 있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래량은 뭐냐면 주가가 관리가 될 때 10만원 조름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7월 달에서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의 주가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 이게 주가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대량 거래가 터지죠. 5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역사적 고점 돌파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물량이 확 줄어버려요. 이미 매집이 상당히 잘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물량을 다 소화해버리고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우상향 전개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 17만 원대 정도 그냥 감각적으로 17만 원대 정도의 이제 그 눌림목 구간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7만 원 정도 전후해서 그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한번 재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지금 셀리버리 이제 R&D 파이프라인인데요. 그 가운데 보시면 이제 TSDT라고 하죠. TSDT 플랫폼인데 TSDT라는 것은 그 세포 내로 약물을 전달시키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런 그 TSDT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그런 거죠. 지금 좌상단에 보시면 이제 후보 물질 라이센싱 후보, 이거는 독자 개발하는 거고, 파킨슨병 치료 신약이라든가 췌장암, 고도 비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상단에 보시면 이제 TSDT 기술 라이센싱이라는 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수출을 의미하는 거죠. 뭐 단백질 계열도 있고, 이제 핵산 계열도 있고, 저분자 화물 계열도 있고요. 좌단에 보시면 이제 후보 물질 라이센스 후보는 이거는 이제 공동 개발 중입니다. 일동지역하고 지금 파킨슨병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다케다 제약하고 공동하고 있는 게 운동실조증이죠. 운동실조증 치료 신약인데 그 8월 28일이죠. 8월 28일서부터 이제 첨생법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하단의 파이프라인 보시면 이제 연구용 시약 분야라고 해서 뭐 유전체 조절 효소라든가 역분화 유도 인자,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리버리의 더 핵심 플랫폼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제대로 요약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두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그 돌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NK 맥스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서너 달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NK 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주력주입니다. 저희가 8,000원대에서 주력주에 편입했고, 이거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는 어떤 그 보고서에는 보고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NK 맥스 그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작년에 우리가 이제 펀딩을 했는데 펀딩이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원래 이제 시드 펀딩이라는 게 한 3, 40억 정도밖에 안 몰리는데 한 20억, 30억 정도가 몰렸다는 거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NK맥스 기술력이라면 나스닥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암 치료 어떤 플랫폼이다. 모든 항암 치료는 이제 단독 치료. 우리가 항암 치료가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지죠. 1세대 같은 건 이제 케미칼 치료제,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고, 3세대가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 치료제인데요. 면역 항암 치료로 유명하게 키트루다, 여보이, 옵디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빅3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요. NK맥스가 지금 키트루다하고 지금 병역 치료하고 있거든요. 단독 치료보다 병역 치료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뭐 동사의 파이프라인 SNK01은 자가유래라는 것은 이제 자가유래가 있고 타가유래가 있는데 자가유래는 자기 피를 뽑는 거예요. 자기 피를 뽑아서 순수 면역세포만 축출하고 그걸 배양시키는 기술입니다. 타가유래 세포는 이제 타인의 피, 건강한 사람의 피를 뽑는 거죠. 이제 NK맥스의 NK맥스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는 이제 자가유래 NK 세포 치료제인 거죠. 현재 이제 고용암을 대상으로 한 FDA 일상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의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봉시 내용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이제 상반기 FDA 일상 IND라는 것은 품목 허가 신청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어떤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을.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스코에서 보여주는 SNK의 가능성, 슈퍼 내추럴 킬러셀, 슈퍼 면역 세포 치료제입니다. 아스코는 이제 미국의 종양 학회고, 유럽 종양 학회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에스모라고 하죠, 에스모. 자, SNK1과 이제 키트루가 병용 투여 임상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뭐 하여튼 그 의미 있는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서 한 단계 더 진보하면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병용 임상 확대를 통해서 임상을 확대하면은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가 굉장히 쌓이죠. 그러면서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이제 상승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상용화, 3상까지 끝내고 뭐 상용화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업체, 빅파마들과 어떤 그 기술 수출, 빅파마 대상으로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NK맥스를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깊게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NK맥스에서 제시하는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요. 하여튼 그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모든 암에도 다 해당이 되고 뭐 우울증 같은 것도 뭐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최저점, 5,500에서 최저점 돌파 이후에 아직까지 오버슈팅은 안 나고 있어요. 꾸준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요. 저희가 3월 말경에 이제 8,000원대에서 저희 주력주를 편입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NK맥스는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가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그 보고서라든가 내용이 나면 또 이제 요약해서 또 보내드리거든요. 그 뭐 18,000원대까지 갔는데도 이때 매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바이오는 이게 완전 바닥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완전 바닥은 아니죠. 지금 대체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면 거의 뭐 완전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0,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빠진 것은 이제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빠진 거고 대략적으로 10,000원이면 거의 뭐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절대 바닥인데 10,000원에서 지금 한 6,000원 정도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열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 NK맥스는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그 ABL 바이오가 되겠는데, ABL 바이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그 플랫폼이 두 가지 플랫폼이라고 했죠. 이중항체는 이제 그 단일 항체 대비해서 효과가 좋고, 특히 독성이 없고, 대신에 이제 그 고도의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다는 거죠. 또, ADC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좀 개인적인 감정을 좀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는 사실 그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도 보고서가 많지가 않거든요. 여하튼간에 뭐 알테오젠이 있어. 알테오젠이 제가 그 올해 지금까지 이제 8월 달까지의 8개월 동안을 이제 회고해 보면은 제일 아까운 게 알테오젠을 저희 주력주에 편입을 안 했던 거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저희 회원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알테오젠을 주력주에 편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좀 빼버렸는데 그리고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워요. 알테오젠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셀리버리, 레고캔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플랫폼 업체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플랫폼 기업이 가장 좋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랩바디 T, 그랩바디 1, I죠. 죄송합니다. 그랩바디 B.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플랫폼을 갖고 있고, ABL은 이미 5건, 총 1조 4천억에 달하는 기술 수출 경험이 있다. 1조 4천억에 달하는 기술 수출했으면 1조 4천억이 회사라 들어왔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마일스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 개념은 기술 단계에 따라서, 진척에 따라서 돈을 받는 형태인데, 계약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은 거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월봉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역사 고점은 살짝 돌파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 2019년도에 최고점이 37,800원인데 거기를 살짝 돌파했어. 두 번 시도를 했죠. 이때 한번 시도하고 또 요번에 8월 달에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눌림목 과정이라 보는데 요게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셀리버리 주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부르는 거죠. 10만 원대 돌파했다가 이제 눌림목을 보면서 이제 20만 원대에 올라갔는데 기술적 흐름을 봐서는 좀 많이 유사한 그런 형태를 좀 보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셀리버리 일봉을 한번 잘 여러분께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역사적 고점 1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별로 안 나와요. 주가가 오르면은 이제 거래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뭐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가 활발해져야 돼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가 줄면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이. 자, 그 왜곡은 좋은 왜곡이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래가 준다는 것은 이제 그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이 매집됐을 가능성이 높죠. 잠겨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이제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기 때를 잘 봐야 돼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구독 홍보를 안 하니까 제가 구독자 증가율이 좀 많이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 증가율이 둔화가 되면은 방송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요. 뭐 이 구독자가 이제 많이 증가하면 또 힘이 많이 생기고 제가 한때는 뭐 하루에 2개, 뭐 3개까지도 했거든요. 하여튼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또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중요하죠.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그리고 지금 화살표를 표시된 지역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서부터 맨 왼쪽을 보면은 지금 수직선으로 3개가 표시되어 있죠. 역사적 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 대량, 역사적 고점에 조금 미달하지만 여하튼 간에 의미 있는 고점들을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이후에 거래가 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 있는 주가가 이제 제법 많이 하락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을 주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굉장히 적어요. 즉, 적은 거래량으로도 쏟아지는 매물들, 쏟아지는 매도 세력을 잘 제압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잘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중에도 또 거래 바닥이 또 나왔죠.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전 저점을 사수를 해주고 있죠. 적은 거래량으로 지지선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벨바이오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보이고 이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강조를 해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서 이제 NK맥스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뭡니까 회원 가입이 확인이 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 말씀 겸 한번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저희 정보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문자를 보면 어떤 종목은 비중을 뭐 30%에서 카카오 같은 건 비중이 30%, 뭐 삼성바이오스 30%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에다가 표시를 해드리거든요. 왜 30%인지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가급적인 성향에 맞게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좋아하시는 것 중에서 성공 투자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누차 이제 말씀드린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혼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잘못 실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함께 하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러 가겠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